잘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라고 하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전 국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가족이 냈던 병역과 함께 내서 350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냈던 안을 여야는 국민의 대기관 국회는 단 한 번도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당사자인 유가족들을 향해서 또는 대책위를 향해서 의견을 물어본 바 없이 서로 여야 간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밀실야합이라고 감히 규정합니다.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스크린커터 한미 FTA 투쟁 거래에 나섰던 영화인들 8년 동안 침묵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건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리에 나서서 저 아파하는 유가족들과 뜻 있는 시민들과 영화인도 함께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자라고 하고 토요일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1일 1대의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335 농성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전화를 통해서 자, 사안이 기급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뭔가를 좀 더 기급하게 하자. 지금 농성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국회에 가서 농성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여야 정치인들에게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지들이 뜻이 모아져서 335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닙니다. 급히 이 자리에 23분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가 공영방송 함께 몰락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세월호 이야기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합에 의해 완전히 다시 물에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 권력과 국가 권력, 신자유주의 문제를, 몰락한 미디어 공공성과 사회 공공성 문제를,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의 미래를 다시 우리 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과 야당과 여당과 이 대의하는 이 기관에 단호하게 묻고 분노하는 많은 시민 대중의 여론을, 다시 말해서 여합은 옳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여기 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전하는 이 분노의 목소리까지 묵살한다면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안에 있는 자들 제대로 정신 차리고 전달받아라.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평범한 국민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본 심정을 반의 반이라도 상상한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식이 안전하다고 해서, 자기 자식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애통하면은 28일, 29일 어떤 분은 물도 소금도 끊고 단식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이런 국민들의 피눈물과 한을 어루만지고 풀어주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와 야 말할 것 없습니다. 이분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돈입니까? 특별한 혜택입니까? 그냥 진상규명을 하고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의 목숨, 이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 법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한은 그대로 남아있고 제대로 풀리지 않은 것이 눈에 불보듯 뻔한 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개운한 가슴을 국민들에게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치의 힘을, 그 멋진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 다시 고쳐주십시오. 네, 저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등장하는 망언이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유족들의 이 가슴을 찢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이 각종 망언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 망언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의 사회인가? 저는 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짐승의 사회, 더 나아가서 짐승보다 못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향해 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징적인 우리 세월호 참사의 이 가슴 아픔을 단순히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언으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우리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이 짐승의 사회를 인간의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 일반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게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 법에서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듯이 특별법으로서 특별한 사안에서 전례 없는 사안에 대해서 검사를 규정하고 검사의 권한을 규정하고 지위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수사권에 관련된 문제도 이미 많은 수사권을 갖는 일반적인 경찰들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느 하나의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은 개변이요 오히려 사법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진실위원회에 관계해왔습니다. 국정원 진상조사, 과거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관계해왔는데요. 박영선 대표께서 이번에 이 밀실 야합을 어떻게 정당화했냐면은 진실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거기 한석을 더 얻기 위해서 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위원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했던 그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의 구성은 민간 측이 10 그리고 국정원 측이 5였습니다. 2대1로 10대5의 구성이었습니다만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하는데 꽃삽든 인부 한 명 더 들어간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 진실위원회에서 한 명 늘어난 겁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진실을 파헤치겠다면 이 진실을 이렇게 덮지 않고 바닷속에 세월호에 이어서 또다시 가라앉히지 않겠다면 그리고 여기 계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면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되고 나야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군대의 폭력으로 사망한 우리 윤일병 사건과 4월 16일 우리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0여 명의 우리 고귀한 아들, 딸들의 참사와 동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지방선거 전에 국민들 앞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참사 100일이 지나고 집권 여당이 하는 특별법 제정 1년의 움직임을 볼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진실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 이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윤일병 사건 육구참모총장이 공문을 보내서 군대 인권 침해 사건이 있으면 군인권 단체에 상담을 하는 것조차도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군폭력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정치를 잘못하는
정치인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낼 권력이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진상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이미 동행명령권에 불응하게 되면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의자들이, 피조사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국정원 과거사 말씀하셨지만 과거 국방부 소속하에 있었던 군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도 그랬고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어느 누구가 가해자조차 조사할 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돼야 합니다. 8월 4일 리서치비 조사에 따르더라도 국민 50.9%가 수사권 기소권 부여에 찬성했고 불과 16.8%만이 반대했던 국민들의 여론을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자유와 평등, 더 많은 인권, 그리고 가슴 아프게 사라져간 우리 아들, 딸들의 원혼을 구하기 위해서 진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년이 이른바 야합에서 보여지는 이 반민주적 행태를 역사의 법정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록한 것을 분명히 진언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밤을 새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라 그러잖아요.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의총에서 언제 전권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협상에 대해서 당신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추후에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결정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의총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곳은 세월호 특별법 TF입니다. 이 TF에 위원장 오영근, 간사 전해철, 이 TF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해 준 적 있나요? 없습니다. 정권을 위임받지도 않고 혼자 지 알아서 결정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독재입니다. 누가 권한을 주지도 않았는데 의총에서 받지 않은 권한을 왜 지 맘대로 행사합니까? 적어도 21% 지지를 받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 천만의 목소리는 좀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고 성명서 발표하지 말고요. 박영선 멱살 잡고 직접 싸우십시오. 비겁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찾아가서 항의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못하고 의총을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잡아놓으면 의총 빨리 하자 그러면서 항의하는 의원들이 하나도 없는 이 새정치연합을 보면서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겁이 나서 꼬랑지 내리고 사실은 새누리당이 제안한 안을 받고 그냥 이 전국을 넘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 아닌가요? 국민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정당은 존립의 필요가 없습니다. 당대표, 지도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항의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뺏어 띄워야죠. 왜 뺏어대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수하자고 하는 겁니까? 네 새끼가, 생떼 같은 새끼들이 생중계하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갔을 때 너라면 이렇게 진실을 덮고 그냥 넘어가겠냐? 묻는 거 아닙니까? 진상을 밝히자는 게 그다음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 우리 아이들이 지하철 대형사고 났을 때, 바다 사고 났을 때,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원전 터졌을 때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지 말라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자고 이제 이 부끄러운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내 새끼 죽이지 말자고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자식을 잃고 당당한 부모들 보셨어요? 저렇게 의연한 부모들 봤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두려워요? 너희들이 세계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망신살 뻗친 대한민국을 세월호 유가족 가족 304명이 대한민국 국격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점잖게 품위 있게 저항하는 저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정당이라고 당대표라고 비대위원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폼 잡을 거면 때려치십시오. 기자회견문은 문화계를 대표해서 박재동 화장님, 그리고 학계를 대표해서 우정 교수님, 법조계를 대표해서 조영선 변호사님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특별법 재협상 촉구합니다. 왜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나친 것입니까? 아무 이유로 모른 채 죄 없이 죽어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벗고자 하는 부모로서, 국민으로서의 요구가 그렇게 과한 것입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그건 안 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아이들한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막자고 하는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동의할 수 없는 특별법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이들을 전원 죽음으로 내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왜 대한민국은 아이들 한 명도 살릴 수 없었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모로서 또 오르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우리 스스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적어도 정치권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지도자임을 자인하고 싶어 한다면 가족과 국민 다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 여러분, 지금 이 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치가 유가족과 국민을 버리는 것입니다. 각 정파의 이유분리를 따지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을 보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새누리당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누구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러분, 지금 합의한 이 법에는 유가족과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으로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유가족의 마지막 손짓을 뿌리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유족을 버리고 국민을 외면하려 하지만 그 다음 순서는 국민이 정치권을 외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때의 불행은 정치권에서 상사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슬픔과 울분을 참지 못하는 국민. 먼저 유가족부터 말씀을 듣기 전에 저도 고등학교 2학년을 둔 아버지입니다. 어젯밤에 단신 농장장에서 한 통의 카톡에 있는 글을 보고 또 밤새 울었습니다. 민아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 집에 가자. 우리 유가족 여러분은 사랑하는 아들, 딸, 세상의 모든 걸 다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쫙 볕에서 무더위에서 쏟아지는 빗줄기에서도 또다시 내 아들과 같은 이런 비명에 가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슬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느끼기 전에 거리에서 100일째,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 위해서 정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한 것, 우리 미래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가족을 대표해서 우리 수석부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저희 딸이 엄마 아빠를 부르짖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지금 왜 우리 딸이 왜 죽어야만 했고 왜 정부는 구조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합의는 국민을 무시하고 유가족을 철저히 염원한 인종학습은 합의는 즉각 파기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을 두번적인 합의만 파기하고 즉각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위해 유가족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먼저 영화인들의 말씀을 드리면 영화인들은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우린 단식 동조 농성을 하겠다. 그리고 영화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과의 접촉 면적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의 당위성을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당신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여기 계신 각 분야 여러 선생님들 이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실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분 한 분 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평생 나름대로 한 길을 의연하게 헤쳐오셨던 원칙과 지존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각자의 이름을 걸고 각자의 저작거리에서 이 문제에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야 정치인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의 공덕을 자임하면서 출마를 했대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회관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혹시 내가 괴물로 변하지 않았는지 당부드립니다. 물은 가장 흐르고 흘러서 낮은 곳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그 고여있는 물에 하늘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천심에 민심에 부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급히 영화인들 단식 농성하는 거 보면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급히 합류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기 이름 석자 거는 게 부끄럽지 않은 분들을 계속 이와 같은 서명 행진에 동참을 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단식 농성에 동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의논한 거는 인식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국회에다 대고 부탁을 하는데 왜 우리 국민이 의리입니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주고 우리의 권력을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인데 저분들이 의리죠. 왜 우리가 의리예요? 국민이 이제 여러분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갑을 위치해서 이제 우리가 준 권력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나 국민들 인식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만 축내가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준 권력이니 이 명령을 잘 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위임한 그 권력을 언제든지 우리가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계에 계신 분들이 서명에도 동참을 하고 단식농성에도 동참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국민들의 아픔이 식어가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나름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하는 그러한 발걸음이고요. 학계 문화계 인사들이 오늘 1시부터 입장을 표명을 하고 또 단식농성에 광화문 단식농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등등의 계획을 혼자 하기 좀 어려웠던 분들을 저희가 엮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법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조직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희 민변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여야 합의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고 단식 농성에 동참한 것을 비롯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민변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법 제정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만은 많은 한계를 솔직히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한 책임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끝까지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라서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3시죠? 2시? 예, 광화문 광장에 8월 15일 날, 제가 이걸 발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황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정권이 과연 광화문 농성장에서 농성하는 것이, 저희는 그것을 광화문 농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광화문 세월호 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하나의 획기적인 정기가 마련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여기에 교황 방한을 빌미로 펜스를 치고 경찰이 천지기를 봉자해서 그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머리통이 깨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많은 서울 시민들이 이 문제에 조금만 귀를 열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